20년 차에 매출 1조를 찍는다든지 한국 기준으로만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연간 시장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책임감과 수익에 좀 더 집중하는 구조로 기존에는 고객들한테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페퍼 같은 느낌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정도로 건물주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패스파이브한테 위기이자 기회였다고. 신속하게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걸 체감했던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언제 이렇게 페퍼가 많아졌지? 너무 많다. 의식주가 사람들의 소비 지출 중에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소비 지출 중에 하나를 목표로 하는 사업 기회를 찾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때 쉐어하우스 모델을 봤을 때에는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야 이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같은 데 위치를 하고 대신에 컨텐츠나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고객들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구나. 반면 규모를 확실히 키우려면 아파트 단지 레벨로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오피스로 풀어내는 곳들은 훨씬 더 유의미하게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이나 법인들이 지출하고 있는 연간 임차료 총액 다 합쳐보면 한국 기준으로만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연간 시장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떤 다양한 상품들로 그걸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획을 할 때 꼭 스타벅스로 가서 안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이나 생각이 빨리빨리 정리되는 걸 보면서 공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공간 중심으로 매물을 많이 봤고요. 이 고객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관점에서 실제 투어를 하고 임대료를 계산해보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일관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라고 하면 가보지 않고서도 몇 평에 월세 얼마 이런 것들이 계산이 나오는데 오피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되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는 임대인 성향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인 걸 보고 당시에 살품 팔면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매물을 보고 그중에 제일 괜찮은 매물을 골라서 빠르게 계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는 세일즈, 운영, 멤버 관리까지 공간과 멤버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문제 해결 속도였고요. 해외 공유 오피스 브랜드의 경우에는 작은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본사 승인,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패스트5는 커뮤니티 매니저가 현장에서 바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패스트5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패스트5는 디테일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지점 안에서도 구역별로 조명의 색온도를 다르게 적용해서 어떤 곳은 더 따뜻하게, 어떤 곳은 더 집중이 잘 되도록 분위기와 감각을 달리 연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사용자는 공간을 옮겨 다닐 때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해외 오피스 이미지를 패스트5에 그대로 구현해 보려는 시도도 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페퍼 같은 느낌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정도로 패스트5만의 고유한 공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유한 모드와 디테일이 패스트5의 중요한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패스트5스러운 느낌을 실내에 들어와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건물의 공용부부터 외관까지 페파스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역 인근 호점이 첫 번째 대수선 프로젝트였는데요. 건물주께서 경쟁 입찰로 공모를 하셨고 유명 건축 리모델링 업체들과 경쟁 끝에 페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 외관만 손본 게 아니라 임차인 사업장의 간판 디자인하고 시공까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었고 그만큼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호점도 대수선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사례인데요. 기존 외관이 전부 파란색 톤의 우울한 분위기였다면 외부 마감재를 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나도록 제안을 드렸었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함께 재구성하면서 건물을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픈 2달 만에 전 좌석이 조기 마감이 되었고
건물의 가치는 약 200% 정도 올라가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패스트5에서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 건물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시야도 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패스트5를 통해 건물주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리모델링만 고려하시다가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철거, 신축, 위탁 운영까지 풀 패키지로 저희와 계약하시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5는 믿을 수 있는 임차인이자 운영 파트너입니다. 패스트5는 오픈 초기에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점 확장 방식으로 계속 성장해 왔었습니다. 지점 수가 늘어나면서 운영 역량이 쌓여가고 운영비 구조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 개선, 공실 관리, 임차사 관리 같은 고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위탁 운영 방식으로 건물 솔루션 전체를 맡아드리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면서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패스트5한테 위기이자 기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공유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체크한다든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동선을 철저하게 체크를 한다든지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등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의 특성상 감염병에서 더 안전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고 2020년 1월에 비해 가지고 이용자 수가 3,000명 더 증가를 하고 문의가 10% 더 증가를 하는 등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조직을 분리를 하고 재택근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3의 공간을 유연하게 서울 전역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패스트5가 유일했기 때문에 거점 오피스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거점 오피스를 도입했던 기업은 통신사 중 하나였는데요. 담당자분이 말씀 주신 바로는 근무자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던 서비스 중에 하나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회계법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 업체로는 처음으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다 보니 기업 가치 산정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회 논의가 12월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청구 5개월 만에 자진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저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더 집요하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 그룹 차원에서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미납금 관리, 보증금 수령 체계를 손보기 시작했고 바텀가와 원장가 체계를 도입하면서 가격을 포기하지 않고 공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그리고 관리 지표로 계약 기간 또한 보게 되면서 평균 계약 기간이 길어지게 돼서 공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한 결과 2024년에는 창립 이후 최대 매출인 1,3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접어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여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기존에는 스타트업 씬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었다면 생존과 수익이라는 키워드가 좀 핵심적인 단어로 부상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았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대대적인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구조조정 이후로 팬시한 모습보다는 책임감과 수익에 좀 더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처도 있었지만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단단해진 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치열하게 협업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더 빠르게 다가가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패스트5 마케팅에서는 효율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사례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만 받는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견적받기라는 형식을 새롭게 추가해봤어요. 이용자가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때마다 패스트5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설득 메시지를 계속 노출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었고 이 구조만으로도 효율이 150% 이상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를 먼저 찾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간 마케팅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패스트5 마케팅에 의미 있는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일이 자리가 단단해지면서 패스트5 마케팅을 따라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 증명 보내고 허위 사실 바로잡는 공지 팝업을 띄우는 등 기본 조치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더 크게 보여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뢰 전용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했고 이 페이지를 만든 이후에는 오히려 실제 전환율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고르고 골라서 따라하는 게 우리가 만든 거라면 그만큼 우리가 잘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숫자 지표뿐만 아니라 이 경쟁사의 관심이랑 모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이라는 걸 체감했던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5가 20개 정도 지점을 보유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라운지만 연결을 해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모바일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5스팟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1년도에 이제 서비스를 한 이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멤버가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스팟 같은 경우는 지점들을 서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됐었는데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블루투스만으로도 지점들이 열리는 출입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서 역으로 패스트5 전체 이제 멤버들한테도 적용이 돼서 어느 지점이든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3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드 바이 페파는 사업 구축 솔루션입니다. 매물 선정부터 인테리어, 오피스 운영까지 회사가 새로운 사옥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반값 보증금, 반값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매물을 찾고 인테리어, 입주 준비, 청소 등 다양한 운영 요소를 따로 고민하려면 내부 리소스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럴 때 패스트5에 맡기면 이 전 과정을 하나의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훨씬 빨라지고 시행착오도 줄어듭니다. 패스트5가 지난 10년 동안 60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서비스가 바로 파워드 바이 페파고 론칭한 지 1년 만에 20개의 고객사 약 6,000평 규모의 사옥을 구축하며 이제는 패스트5가 새롭게 넓힌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5클라우드는 패스트5에서 만든 종합 IT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2020년도에 패스트5가 공유 오피스를 넘어서 오피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힙니다. 기존에는 고객들한테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IT와 같은 가상의 공간까지도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는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내부에 없다 보니까 서버에 접속이 안 될 때 네트워크 업체에 연락하게 되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클라우드 업체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보안 업체에 연락하면 자기의 문제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핑퐁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프트웨어부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버 보안까지 하나로 모아진 종합 IT 컨설팅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200개 기업이 5클라우드의 종합 IT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아마존 AWS로부터 베스트 파트너상을 4회 연속 수상하고 2024년도에는 구글 클라우드 올스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공식 인증된 파트너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를 조금 넘고 있는데 2025년이 아직 모두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18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픈 디자인은 패스트5의 지난 10년간의 디자인, 시공, 운영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탄생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들은 디자인과 시공만 책임지고 빠지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불편함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픈 디자인은 실제로 이 공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용자 중심의 오피스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테리어 시장을 보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는 사기다 라는 건데요. 고객들이 실질적인 가격과 우리가 요청한 자재들이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정직과 투명이라는 철학 아래 다양한 서브 브랜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5%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전부 고객에게 공개하고 약 5%의 마진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코드는 최근 성장하는 AI 테크 기업들을 위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하이픈 디자인은 브랜드를 론칭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올해도 끝나기 전이지만 이미 1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인테리어 시장에서 투명성, 정직한 운영 경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5명짜리 회사가 많이 오다가 50명짜리 회사도 만나게 되고 200명짜리 회사도 만나게 되고 이 지점들에는 뭐 빈 곳이 없어서 외부 공간들을 알아봐 드리고 그분들이 또 패스트5처럼 공간이 꾸며지고 운영되길 바라셔서 또 저희가 해드리게 되고 또 건물주분들이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게 되고 하다 보니 단순히 공유 오피스라는 5글자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오피스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라는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 오피스로 쓰이는 건물들의 평수들을 다 합치면은 최소 1000만 평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뭐 3, 4만 평 사이니까 이제 0.3% 정도까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집기 다 사고 직접 다 세팅했다면 지금 패스트5에 오면 몸만 오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피스 공간을 이용하는 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패스트5 어디 몇 호점이야 라고 하면 검색하면 나오고 듣는 상대방도 대략 인지하고 레미안에 있어 라고 하면 대략 알아듣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오피스 공간에도 브랜드라는 게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행태도 바뀌고 인식하는 방식도 지금 바꾸고 있어서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는 저희도 궁금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오픈했을 때부터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을 했었고 저희의 입으로 저희가 가진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는 세일즈 측면도 있고요. 개발팀의 역량도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출입을 하고 예약을 하고 CS 접수를 한다든지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크레딧 이코노미 같은 것들도 오프라인에서의 운영 노하우가 개발에 많이 담겨 있는 상태고요. 건물 자체의 임차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IT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쌓은 솔루션들 그리고 예약 이런 것들이 큰 건물 단위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가진 운영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의 저변이 넓어질수록 고객들은 중개업체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저희에게 오면 어느 지역의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든 그걸 다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개 기능을 해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는 임대인, 건물 사이드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더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일은 중개업 자체를 저희가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다이소나 올리브영 이런 회사들이 20년 차에 매출 1조를 찍는다든지 패턴들이 좀 있는데 페파도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20년이냐 이랬을 때 20년이 하나의 세대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서 20, 30대들이 지금 공유 오피스를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하는 공간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이렇게 페파가 많아졌지 너무 많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